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지쌤의 생명과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태계의 구성과 기능 수능 3점 테스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볼게요.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인 사이의 상호관계 기역, 니은, 디귿을 표에 가나다는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예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 지류는 산성물질을 분비하여 암석의 분화를 촉진한다. 그럼 이거는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거니까 기역에 해당하겠죠. 다음 나. 은어는 일정한 생활 공간을 먼저 확보하고 다른 개체가 자신의 세력권에 침입하는 것을 막는다. 이거는 은어라고 하는 같은 종 내에서 일어나는 거죠.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니까 디귿에 해당합니다. 그럼 다는 뭐가 돼야 되겠어? 그렇죠. 니은이 돼야 되겠죠. 개체군 간 상호작용이 돼야 합니다. 그럼 기역. 가는 기역의 예이다. 가랑 기역 매칭됐죠? 맞는 말 되겠고요. 니은. 니은은 서로 같은 종 사이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이다. 그런데 이거는 개체군 간. 서로 다른 종 사이에서. 그죠? 니은 틀렸고요. 디귿. 여왕개미는 생식, 병정개미는 방어, 일개미는 먹이 획득을 담당한다. 자, 요거 사회생활이죠. 그쵸? 사회생활 같은 종끼리. 그쵸?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니까 이건 나에 해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디귿도 틀리네요. 그럼 정답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린 가는 종 A와 종 B를 단독 배양했을 때와 혼합 배양했을 때 시간에 따른 두 종의 개체수를 나는 두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기역, 니은, 디귿은 각각 기생, 상리, 공생, 종간 경쟁 중 하나이다. 하나씩 볼까요? 자, 가의 경우는 혼합 배양했을 때 A도 B도 개체수가 더 많아졌죠. 단독 배양했을 때보다. 그럼 이건 뭐에 해당한다? 상리 공생에 해당하겠죠. 다음 나를 볼게요. 일단 기역은 한 종은 이익을 보고 한 종은 손해를 봅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 이거는 기생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둘 다 이익을 보죠. 이거는 상리 공생이 되겠고요. 다음 디귿은 둘 다 피해를 보죠. 이거는 종간 경쟁이 됩니다. 그럼 뭐 다 풀렸네요. 정답 찾아봅시다. 자, 기역. T1일 때 A에 작용하는 환경 저항의 크기는 A를 단독 배양했을 때가 A와 B를 혼합 배양했을 때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어디 볼까? 이 A라고 하는 개체군은 단독 배양했을 때는 이만큼, 그렇죠? 혼합 배양했을 때는 이만큼. 뭐가 커진 거지?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개체수잖아. 그렇죠? 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한. 이거를 환경 수용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얘와의 환경 저항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환경 저항이 세. 그러면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개체수는 그렇죠? 줄어들겠죠. 환경 저항이 약해. 그러면 그 지역에 살 수 있는 최대 개체수는 커지겠죠. 그러니까 최대 개체수가 크다, 환경 수용력이 크다라고 하는 건 환경 저항이 작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독 배양했을 때가 환경 수용력이 더 작지. 그러면 환경 저항은 더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기억이 맞는 말 되겠죠. 다음 니은. A와 B 사이의 상호작용은 니은에 해당한다. 라고 했습니다. A와 B 사이의 상호작용은 상리공생이죠. 그치? 맞는 말 되겠고요. 디귿. 디귿은 기생이다. 라고 했는데 디귿은 종간 경쟁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려요. 기역과 니은. 정답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극상에 도달했을 때 산불이 일어난 어떤 지역에서의 식물 군집의 천이 과정의 일부를 나는 이 식물 군집을 이루는 종 A와 종 B의 시간에 따른 개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 니은, 디귿은 양수림, 음수림, 초원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그럼 기역이 양수림, 니은이 음수림,
산불나면 초원부터 시작하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A와 B는 각각 소나무와 참나무 중 하나이다. T1, T2일 때는 A가 B보다 개체수가 더 많죠. 그치? 그러니까 이 A는 뭐가 돼? 양수 되겠고, 그 다음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B의 개체수가 A의 개체수보다 많아지죠. 그렇지? 그럼 이거 뭐가 돼? 음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기억. A는 참나무 음수이다 라고 했는데 A가 양수예요. 그러니까 틀렸고요. 다음 니은. A의 밀도분의 B의 밀도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크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A는 어때요? T1에서 T2로 가면서 줄어들죠? 그렇죠? B는 T1에서 T2로 가면서 점점 늘어나네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값이 크죠? 그러니까 T2가 크다. 맞는 말 되죠? 다음 디귿.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양은 디귿에서가 기역에서보다 많다. 그렇지? 기역은 숲이잖아. 그지? 디귿은요? 초원입니다. 그럼 지표면에 빛이 어디가 더 많이 도달해? 당연히 초원이 더 많이 도달해. 그렇죠? 그래서 디귿 맞는 말. 니은 디귿 정답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4번 볼게요. 그림은 어떤 해안가에 서식하는 두 족의 따개비 A와 B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고, 자료는 이 지역에서 인위적으로 A와 B를 각각 제거했을 때 A와 B의 분포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를 제거했을 때 B의 분포 영역은 변하지 않았다. 종 B는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는 애라는 얘기죠. 그렇죠? 다음 B를 제거했을 때 A는 가나다 전체에서 발견되었다. 종 A는 가나다 전체에서 사는 애인데 종 B 때문에 어떻게 돼? 가에서만 살게 되었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지? 그러면 나 지역과 다 지역에서는 종 B와 종 A가 만났을 때 뭐가 일어나? 경쟁 배타가 일어나서 종 A가 그 지역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야. 기억. A는 B보다 건조한 환경에서 생존에 유리하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B는 나까지밖에 못 살아요. 그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건조한 시간이 더 많죠? 물이 안 차는 시간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종 A는 종 B보다는 더 건조한 곳에 살 수 있는 종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니은 가에 B가 분포하지 않는 것은 A와의 종 간 경쟁에 의한 결과이다. 가에는 종 A가 있건 없건 종 B는 안 살아. 그러니까 이거는 경쟁에 의한 결과가 아니고 원래 가에 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틀린 말. 디귿. 나에서 A의 밀도는 B를 제거했을 때가 B를 제거하지 않았을 때보다 낮다라고 했어요. B를 제거하지 않았을 때는 A의 밀도는 그냥 제로죠. 그치? B를 제거하면 어떨까? B를 제거하면 A가 분포하니까 이거는 0보다 큰 양수값을 갖겠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 높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D가 틀린 말 돼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지역 가와나의 면적이 동일한 방향구 25개. 일단 25개 알아두시고요. 식물 군집에서 종 ABC의 분포를 표는 ABC 각각의 한 개체당 피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먼저 가 지역과 나 지역이 있고요. 분포가 조금씩 다르죠. 그 다음에 피도는 한 개체당 피도가 얼마인지 줬는데 식물종 A는 피도가 1이고 BC는 피도가 2입니다. 그러니까 2배 더 면적을 많이 차지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문제의 경우에 모든 값을 다 구하면 정답을 찾을 수 있긴 하겠지만 실전에서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일단 보기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계산해야 되는지 역으로 해가는 것이 빠를 거예요. 방향구 문제는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가에서 C의 빈도는 나에서 B의 빈도와 같다. 그럼 이거 구해보면 되죠. 그치? 빈도는 뭐지? 전체 방향구수 분의 특정 종이 등장하는 방향구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가에서 C의 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C는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번 등장하죠?
그러면 25분의 16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나와볼까요? 나에서 B의 빈도입니다. 종 B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등장하네요. 그럼 똑같이 25분의 16이 되겠죠. 그럼 둘의 빈도는 같습니다. 기억 맞는 말 되겠어요. 다음 니은 B의 상대 B도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상대 B도를 구해야 되니까 일단 개체수를 다 세야 됩니다. 그럼 가에서 먼저 한번 볼게요. 가에서 A는 몇 개체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체. B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체. 다음 C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체. 여섯 개체 되겠죠. 한 개체당 P도는 A는 1이고 BC는 2니까 A의 P도는 8, B의 P도는 12, C의 P도는 12가 되겠고, 상대 P도를 구해야 되죠. 상대 P도는 전체 분의 특정 종 이렇게 됩니다. 그럼 B의 P도는 얼마가 돼야 돼요? 전체 36분의 10입니다. 곱하기 100 하면 얼마 나와요? 37.5% 이렇게 나옵니다. 37.5가 되겠고요. 그 다음 나 지역에서 한번 봅시다. 개체수 세볼게요. 나에서는 종 A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체. 종 B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체. 종 C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체.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A의 빈도는 6, B의 빈도는 곱하기 2 해야 되죠? P도요. B의 P도 곱하기 2 해야 되죠? 12. C의 P도는 1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34분의 12 곱하기 100이 되겠죠? 그렇지? 그럼 36분의 12보다 34분의 12가 크잖아. 그러니까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이 틀린 말이 돼요. 다음 디귿. 가의 우점종은 A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네. 그럼 가에 대해서는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P도를 다 구해야, 그래서 중요값을 구해야 그래야 누가 우점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다 해봐야 되는데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A, B, C 개체수는 이미 구했죠. 8개, 6개, 6개. 그렇지? 그러면 이게 개체수인데 밀도는 어떻게 되나? 밀도는 전체 면적분의 개체수예요. 근데 이 면적이 얼마지? 25제곱미터란 말이야. 그래서 25제곱미터에 8개체가 있으니까 이걸 나눠야 됩니다. 그럼 얼마가 되지? 0.3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A의 밀도는 0.32, 그죠? B의 밀도 얼마 돼? 6개체니까 0.24, C의 밀도 0.24 이렇게 됩니다. 그럼 상대 밀도를 구해야 되겠죠? 이때 이렇게 밀도를 구해서 상대 밀도를 구하려면 계산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면적이 일정한 경우에는 그냥 개체수를 가지고 구해도 됩니다. 이거 866 다 합치면 얼마예요? 20이죠? 20분의 8이니까 몇 퍼센트? 40%. 이렇게. 그래서 밀도값이 필요 없고 상대 밀도값만 필요하다. 그럼 굳이 밀도를 구하지 말고 개체수 B로 계산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몇 프로일까? 30%. 이것도 30%.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 빈도 한번 구해볼게요. 빈도는 몇 번 등장하는가입니다. 그렇죠? A는 몇 번 등장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등장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B는 하나, 둘, 셋, 4번 등장하네요. C는 1번, 2번, 3번, 4번, 5, 6번 등장하는군요. 이렇게요. 근데 646이 빈도냐? 아니죠. 빈도는 뭐죠? 전체 방향구수분의 특정 개체가 등장하는 방향구수란 말이야. 그럼 전체 방향구수가 25개니까 이 빈도는 그냥 6이 아니라 25분의 6이 돼야 됩니다. 25분의 4 그리고 25분의 6 이렇게 구해야 돼요. 그럼 이거 얼마 되지? 0.16 이렇게 되겠군요. 0.24, 0.24 이렇게 구해집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대 빈도 구할 때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분모가 같잖아. 25, 25, 25. 그러면 6, 4, 6으로 퍼센테이지 구하면 됩니다. 그치? 그럼 다 합치면 얼마? 16.
그쵸? 16분의 6 얼마예요? 곱하기 100 얼마입니까? 37.5%. 이렇게 16분의 4 하면 25%. 이렇게 다음에 37.5%. 이렇게 우리가 상대 빈도를 다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구하면 되죠? 상대 피도 구하면 돼요. 그럼 피도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좀 전에 했죠? 8개, 6개, 6개잖아. 그러니까 8, 그 다음에 6 곱하기 2 해야 되죠? 개체당 피도가 2니까 그래서 12, 1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비율이 어때요? 상대 빈도일 때가 똑같아. 상대 피도 구하면 얘가 얼마가 돼? 25%. 그렇죠? 37.5%, 37.5% 이렇게 됩니다. 그럼 중요값 구할 수 있겠죠? 다 합치면 돼요. 그렇지? 자, 딱 봐도 누가 제일 크다? C가 제일 큰 걸 알 수 있어요. 30, 37.5, 37.5. 이게 제일 큰 값을 갖죠? 그러니까 중요치가 가장 큰 종 C가 우점종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 틀린 말. 가의 우점종은 종 C이다 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복잡하긴 하지만 그렇지?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을 해서 빨리빨리 정답을 찾아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이 퍼센테이지를 눈치 있게 빨리빨리 구하는 방법, 그리고 밀도를 구할 때 같은 면적이라면 굳이 면적으로 나누지 말고 상대적인 면적으로 상대 밀도를 바로 구한다는 거, 뭐 이런 정도의 요령을 가지고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6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종 A와 종 B의 시간에 따른 개체수를 자, 계속 주기적으로 증감을 반복하니까 이거 피식과 포식 관계겠죠? 나는 포식자와 피식자의 주기적 개체수 변화의 일반적인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나에서 개체수의 변화는 화살표의 방향으로 일어나며 A와 B의 상호작용은 포식과 피식이다. 일단 가 그래프에서 누가 포식자이고 누가 피식자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아내는 방법은 간단해요. 변곡점을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꺾였죠? 누가 먼저 감소했죠? A가 먼저 감소, B가 따라서 감소. 두 번째 변곡점은 여기죠. A가 먼저 증가, B가 따라서 증가. 이렇게. 먼저 변화하는 녀석, 종 A잖아요. 얘가 뭐가 돼? 피식자고. 따라서 변화하는 녀석, 이게 뭐가 된다? 포식자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A의 영향 단계는 B의 영향 단계보다 높다. A가 피식, B가 포식이니까 피식자가 영향 단계가 더 낮죠. 그러니까 기억 틀린 말 되겠고. 니은, 구간 1의 개체수 변화는 니은에 해당한다. 니은은 요런 변화입니다. 화살표를 따라가면 이걸 X축, Y축으로 나눠서 보면 X축은 증가, Y축은 감소하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포식자가 증가하고 피식자가 감소하는 변화야. 그럼 구간 1 볼게요. 구간의 피식자 감소하고 있죠. 구간의 포식자 증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1구간이 니은에 해당한다. 맞는 말 되겠죠. 그래서 니은 맞는 말. 디귿. 구간 2에서 A가 인위적으로 제거되면 B의 밀도는 일시적으로 증가한다. 피식자를 제거하면 포식자는 감소할 수밖에 없겠지. 뭐가 없는데 뭐. 그러니까 디귿 틀린 말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이제 7번 봅시다. 그림 가는 같은 지역에 서식하는 개체군. 같은 지역이래. 기억과 니은의 생장 곡선을 나는 기억과 니은 중 하나의 시간에 따른 개체수 증가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가 좀 특이한 그래프죠? 개체수 증가율은 단위 시간당 증가한 개체수이다. 네.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증가율이에요. 비율이죠. 만약에 이 그래프를 뭘로 바꾼다면? 시간 개체수로 바꾼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 자, T1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개체수 증가율이 플러스 양수값을 갖잖아. 그럼 이때 감소하진 않는 거죠. 개체수가. 그렇지? 개체수가 증가하는 속도. 다시 해서 기울기가 가파르냐 완만하냐의 차이지 어쨌든 계속 우상향합니다. 그럼 가장 그 비율이 높을 때 이때를 T0라고 하면 이때 기울기가 어떻겠어? 가장 높겠죠? 그래서 T0일 때 기울기가 가장 급하다. 그리고 나중에 이 뒷구간에서 어떻게 돼? 기울기가 제로가 되죠? 개체수 증가율이 제로라는 건 더 이상 개체수가 증가하지 않는다. 자, 요런 그래프로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억. 기억은 하나의 종으로 구성된다. 개체군이잖아. 개체군은 하나의 종으로 구성된다. 맞는 말이고. 니은. 나는 기억의 개체수 증가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하고 니은을 비교해보면 기억은 어때요? 개체수가 감소한 적이 없죠. 계속 증가했단 말이지. 근데 니은은 개체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T1일 때 니은은 개체수가 줄고 있다고. 그러면 나 그래프와 다르죠. 이게 마이너스로 내려가야 된단 말이야. 그렇겠지? 그러니까 기억의 개체수 증가율 그래프 맞는 거예요. 그다음 디귿. T2일 때 기억에 대한 환경 수용력은 니은에 대한 환경 수용력보다 더 크다. 환경 수용력이라는 게 뭐죠? 그 환경에서 서식할 수 있는 최대 개체수죠. 최대 개체수는 이 S자형 곡선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이 T2. 그쵸? 이 T2에서 최대 개체수는 누가 더 많습니까? 당연히 기억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에 대한 환경 수용력이 더 큰 겁니다. 디귿 맞아요.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네요.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8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그린 가는 고도에 따른 어떤 식물 군집의 수직 분포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온도. 기온에 영향을 받습니다. 나는 동일한 유기물량의 낙엽을 이용하여 조사한 연평균 기온에 따른 낙엽이 분해된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ABC는 관목대 낙엽 화렵수림, 침엽수림을 순서 없이 나타내.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어떻게 돼? 내려간다고. 그렇죠? 기온이 내려가면 뭐가 살 수 있지? 침엽수. 여기는 좀 더 따뜻하니까 낙엽 화렵수. 맨 위에는 낙엽 화렵수고 침엽수고 너무 추워.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아주 키가 작은 나무들, 뭐라고요? 관목들만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기억. 우점종의 평균 키는 A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A 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습니다. 맞아요. 동일한 유기물량을 가진 낙엽이 분해되는 평균 비율은 B에서가 C에서보다 더 높다라고 했는데 기온이 올라갈수록 낙엽 분해가 더 잘 돼. 그러면 C가 낙엽 분해가 더 잘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C가 더 높습니다. 니은 틀린 말 되겠고요. 디귿. 기온은 식물 군집의 수직 분포와 낙엽이 분해된 비율에 모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그렇죠. 수직 분포가 왜 나타나? 기온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낙엽이 분해되는 정도, 기온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귿 맞죠? 기억 디귿.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의 때 봐요.